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한 다음에 휘린 로봇이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단기 급등이 나왔죠. 일봉이고 주봉입니다. 26,600원을 찍었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보잖아요. 지난 금요일 이후 정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26,600원에서 11,270원까지 거의 60%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 반등 시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와서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일정 시점까지 가다가 찍고 빠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급락이 나올 것인지, 급락이 난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한 7, 8개 될 것 같은데 이 7, 8개 시나리오 대응 전략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최근에 휘린 로봇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급등이 나왔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현재가 화면에 고점에서 42%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000%가 오른 다음에 42% 하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조정이 있고 여러분 하락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뭐냐? 조정은 그야말로 조정입니다. 빠질 때 사도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하락은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추세 하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고점에서 20%입니다. 이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길게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이상 봤을 때는 급락했을 때 사도 되겠지만 지금은 올라갈 때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매물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림 보시면요, 최근에 급락 이 시장 조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보시면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되고 거래가 정지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자별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가 처음 된 게 언제냐면 1월 20일입니다. 그죠? 1월 20일 날 거래 정지되고 그 전날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급등 나왔죠. 다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금요일입니다. 26,600원 찍고 빠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이 나온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래가 정지되죠. 그 다음에 학습 효과 때문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날 26,600원까지 갔다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력들의 여러분 노림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림수냐? 시장 조치와 관련된 겁니다. 투자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 위험이 있고 단기 과열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현금만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용매매 못합니다. 세 번째, 거래가 정지됩니다. 개인들 매매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이걸 노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정지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다가 거래가 재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들어옵니다. 호모의 심리가 가동이 된 거죠. 빨리 사야 된다. 다시 거래가 정지되니까 짜증나겠죠. 다시 거래가 재개되니까 더 급하게 들어왔다가 26,600원까지 갔다가 찍고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된통 물린 거죠. 박 대표한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2만원대 물렸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만원대 물렸다 그럽니다. 세력들은 노렸습니다. 뭐를? 급등 나오고 거래 정지되고 다시 급등 나오고 거래 정지되고 다시 급등 나왔다가 찍고 빠집니다. 이 시비 관련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는데 세력들은 이것 때문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물량 다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개인들한테 넘어갔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왜? 개인들은 심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구간, 피어의 구간이 있고 포머의 구간이 있습니다. 공포의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버립니다. 포머의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데 사버리죠. 이겁니다, 여러분. 거래가 정지됐다가 풀려버리니까 정말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광기의 매수가 들어왔죠. 또 거래가 정지되니까 같은 효과,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다가 된통 물린 거죠, 여러분. 정확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점에서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 번 더 밀었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박 대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휘름 로봇을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확인하셨나 모르겠는데 휘림은요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대주주 비중이 7%밖에 안 되고 간판을 여러 번 바꾼 기업입니다. 그러면 많은 물량은 누가 들고 있느냐? 기관 외국인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휘림은 여러분 슈퍼개미가 물량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이 물량을 갖고 있어요. 박 대표가 매주 금요일날 참석하는 금요회에 나온 정보입니다.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슈퍼개미가 물량을 들고 있다. 기관 외국인 비중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차트인데 잘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 매집을 했어요. 박스 매집을 했다는 얘기는 분산되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소수 인원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방에 터진 겁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죠. 휘림 로봇은 기관 외국인 비중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시면요. 패턴에 4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지났고 3단계까지 왔습니다.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간중간 이렇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집은 매수 단계 3단계다. 4단계 가면은 시장가 매수니까 이후 불문 그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380만 주가 넘습니다. 공매도를 했다가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숏커버 하다가 스키즈가 나왔습니다. 숏커버는 8,000원, 9,000원에 공매도했는데 7,000원, 6,000원 가는 겁니다. 근데 스키즈는 다르죠. 8,000원, 9,000원에 매도했는데 2만원까지 갔어요.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래가 재개될 때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공매 세력들이 스키즈가 나온 거죠. 일단 외국인 기관들 큰손의 매집이 3단계까지 갔다. 두 번째, 공매 세력들 숏커버가 스키즈로 바뀌었다. 세 번째, 최근에 개인들의 포모 심리, 로봇 종목들 쏠림 현상 굉장히 심했죠. 단기 고점이 이미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은 벌어진 거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일단 휘림 로봇 최근 이슈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환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림 로봇은 다른 종목이랑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만년 적자, 모래성, 개미 푸의 우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적자 기업이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결산 시즌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종목이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늪에 빠진 실적, 본업 부진의 계열사 부실 나오죠? 적자가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연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상한 M&A 불투명한 지배구조. 여기 보시면 두 사람 있죠. 김지영과 김준호. 친족 관계인데 실질적인 대주주는 김준호입니다. 이 김준호라는 사람은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코스닥의 여러 종목의 주가 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뿐이죠.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기업 하나를 인수합니다. 레버리지 사용해서. 그리고 CB를 발행합니다. 장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설을 띄워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희생양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개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죠. 세력들이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이렇게 발행시장에서 여러분 CB를 발행하고 있다가 팔고 나옵니다. CB는 누가 들고 있습니다. 김진우가 들고 있고 매집은 큰손이 있습니다. 둘의 목적은 똑같은 거죠. 차익 실현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죠. 왜? 개인들은 거꾸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심리 때문에. 피어, 포머. 이 심리에 말리는 거죠. 차트에 나타나는 기술적 신호와 패턴, 그 정확한 수급 내용들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포머의 심리로 따라 샀다가 왕창 걸렸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과 AI
이런 얘기 나왔죠. 글로벌 시장 정조준하겠다. 말은 좋죠. 이렇게 이슈를 띄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수출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수출 비중 늘린다고 단순히 실적이 늘어날까요?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SK가 여러분 로봇 부분이 약한 거 알고 계시죠? 삼성, LG하고 다르게 SK는 로봇이 없습니다. SK 인수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다 이것도 어떤 걸 노린 겁니다. 주가 부양을 노린 거죠. 그리고 이큐셀 인수했을 때 450억, 750억 중에 350억 쓰고 300억만 쓰고 450억 어디 갔습니까? 특정인을 위한 12 매입. 특정인 누굽니까? 당연히 김진우죠. 어떤 스타일의 종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큐셀과 MOU. MOU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하겠다. 사진만 찍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트위니와 MOU. 자율주행 로봇 기술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우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부실한 종목이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먼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언제든지 상폐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M&A. 김진우가 실질적인 대주주고 시비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로봇. 이 섹터로 묶인 거죠.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을 40%까지 늘려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말이 좋죠. 그 다음에 이큐셀 인수할 때 450억 어디 갔습니까? 김진우를 위한 12 매입입니다. 그리고 MOU, 그리고 SK 인수설. 문제가 많은 종목인데 일단 적자 지속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죠. 두 번째, 큰 손이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김진우가 시비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큐셀 인수했을 때 450억, 이것도 김진우가 시비를 샀죠. 다섯 번째, SK 인수설, MOU 비슷한 맥락이죠. 주가 띄우려고 한 겁니다. 생각대로 잘 안 됐죠. 근데 주가는 어쨌든 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로봇 테마를 묶이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26,600원을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격 조정이 필요했던 구간이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빠졌을 때 사도 되지만 여러분 리스크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산 시즌 상패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줄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재매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봉입니다. 슈팅이 나왔죠.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26,600원까지. 이게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저점 매수 타점이나 고점 매도 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세력의 오더가. 오랫동안 장기 동안 매집한 종목입니다. 세력들이 3년의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원래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주봉업으로도 봐도 나오죠? 휴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신호들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호모의 심리입니다. 쏠림 현상, 로봇 관련 종목들. 두 번째, 큰 손들의 매집이 3단계까지 갔다. 세 번째, 공매도, 숏커버가 스케줄을 바뀌고 있다. 모두 다 단기 고점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저점을 찾아야 되겠죠. 박 대표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휴림, 큰손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매매하고요. 히든 종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휴림 로봇, 휴림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휴림 관련 속보,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리는 방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아쉽게도 텔레그램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또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문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거 스팸 아니니까 여러분 문자 신호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를 이런 형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먼저 휴림 리포트죠. 큰손들의 대응 전략과 공매도 세력들의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치는 분이 많으신데 휴림으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매 신호가 자동으로 뜨는 프로그램. 여러분의 종목들도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매뉴얼도 다운로드하고요. 스마트폰이나 USB가 매체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방문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죠. 프로그램. 방문 요청하시고요. USB는 박 대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자동으로 신호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다발로 여러 종목 매매할 수 있고요.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입력하러 오시는 분들 보니까 종목 개수가 20-30개씩 되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도 신호 뜰 때마다 가능하면 한 자릿수로 종목 수를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박 대표의 히든 종목 제가 휴림 로봇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 종목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속타 종목이에요. 제2의 휴림이 될 만한 종목들. 작년 연말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반도체를 줄여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주도주가 될 종목들이죠.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휴림 로봇으로 본다면 작년에 이맘때 해당되는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이번에 올라오면은 제가 그랬죠. 조정은 아니라고 이제 하락입니다. 올라올 때 비중 줄여야 돼요. 마이너스 20% 넘어갔잖아요. 고점에서. 대안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줄였을 때 현금이 생기면 바로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올해 주도주가 될 종목도. 눌림목 구간이 있긴 하겠지만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먼저 박 대표의 휴림 로봇 리포트. 여기 히든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단타 스윙하시는 분들 방문 요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프로그램 USB는 무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PB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개인분들이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10배가 올랐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왜?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10배가 오른 종목이 30% 빠지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요. 아침부터. 왜 전화 안 했느냐? 왜 안 팔았느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포모 때문에 미친 듯이 샀는데 빠지니까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겁나거든요. 오른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세력들한테. 이 심리에 말려서 그래요. 10배 오른 종목이 여러분 30% 빠지게 많이 빠진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은 여기서 샀거든요. 2만원대에서. 겁나죠? 2만원짜리가 15,000원 내버려서 순식간에 4만원, 5만원 간다 그랬는데 정확한 기술적 신호와 패턴 수급을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심리도 중요하지만 반등은 나옵니다. 여러분. 반등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세력들이 다 아직 안 팔았거든요. 찍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 비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화면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고점에서 40%가 넘게 빠졌어요. 이제는 휴림은 조정보다는 하락입니다. 내려갔을 때 사는 전략보다는 올라갈 때 파는 전략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1년 정도 보는 거라 그랬죠. 마이너스 20%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훨씬 넘어갔죠.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활용하시고요. 문자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휴림 로봇 리포트 텔레그램 방 활용하시고 텔레그램 안 되시는 분들 문자 휴림 보내시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